이게 혼자서 나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거 한 번으로 그러니까 심리 상담으로 치면 저는 진짜 1년치를 그런 것 1년치 그 시행착오를 이거 하나로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애니어그램의 되게 좋은 점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개선하려면 뭘 해야 돼? 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신도 늘 피폐한데 몸도 늘 안 좋으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뭔가가 언제 좋아지지? 병원을 다녀도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병명만 계속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 줄기 빛처럼 알게 된 게 키토제닉이었죠. 식사를 올바르게 하기 시작하니 드디어 영양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술은 많이 먹고 있었지만 어쨌든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제 처음으로 잠도 조금씩 잘 자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지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판단력이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술을 끊고 싶어서 했던 수많은 노력 중에 미친 사람처럼 책 읽기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뭐 분야도 가리지 않고 다 읽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버무려지고 더해져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영양이나 다이어트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상태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저는 이거를 나 공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나 공부를 하려면 힘들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쉬운 방법을 항상 찾는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왜 MBTI에 열광하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데 16가지로 날 분류해주니까 네. 거기서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MBTI는 성격에 관한 검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완전 본질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물론 처음 보는 상대한테 항상 물어봐요. MBTI 어떻게 되시냐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애니어그램을 알려주셨어요. 네.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네. 저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소개를 한번. 아, 네. 애니어그램은 대중화를 시키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MBTI는 되게 캐주얼하잖아요. 16개로 딱 분류해놓고 검사 한번 딱 받으면 내가 무슨 유형인 줄 알고 이 유형은 이런 유형이래. 너는 무슨 유형이야? 막 비교하면서 까까까까 막 너 T야? 막 T발로 막 이런 거 하면서 재밌잖아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유형은 9개지만 그 9개에 대한 설명 자체가 그렇게 막 MBTI처럼 깔끔하게 막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원래 복잡하다하거든요. 그래서 MBTI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인간을 16개 성격 유형으로 나눠서 거기다 가두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에 많이 동의를 해요. 저는 반론. 어. 대분류. 아, 그쵸. 카테고라이징으로서 네, 의미가 딱 그 되게 정도. 있죠. 예, 그 정도. 맞아요. 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대분류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그쵸. 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디테일함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데는 애니어그램만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통계내고 또 관찰하고 또 세분화해서 연구하고 했던 그 모든 인간학적인 부분에 현대 심리학이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애니어그램이 물론 성격 유형 검사를 하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캐주얼화 시키기가 되게 어렵고 어렵죠. 근데 제가 이걸 캐주얼화 시키고 싶어서 어떤 것들에 도전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2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유아식 계정이고 하나는 다이어트 계정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계정에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거절을 못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 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있어요. 설정이 다짐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꼭 다이어트 해야지 그랬는데 옆자리에 계시는 선배님이 요 앞에 빵집 생겼어. 그 빵집 맛있더라. 내가 사왔어 먹어봐 이러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이걸 거절하면 서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해서 결국 먹으면서 오늘 다이어트 또 망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밌게 썰로 풀어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애니어그램 2번 유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은 거절을 잘 못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풀면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약간 캐주얼화 시키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노력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유형이
총 몇 개가 있고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 카테고리를 만들면 9유형이에요. 9유형인데 사실 애니어그램은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486개의 성격이 나옵니다. 486. 네, 그죠? 486개. 비밀번호로. 네, 486개의 성격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 윤겸님은 7번 유형이시잖아요. 네. 7번 유형의 양 옆에는 6번하고 8번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7번 유형이지만 6번의 날개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격과 8번의 날개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격이 또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7번 유형인데도 본능적인 부분이 자기 보존 본능,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의 1대1 관계가 중요한 7번이 있고 네. 나와 파트너십, 남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성적 본능이라고 불러요. 그런 유형이 또 있고 사회적 본능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7번 유형에서 그렇게 또 나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7번이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건강으로 가는 7번이 또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똑같은 7번 유형인데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7번 유형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7번 유형은 겉으로 봤을 때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이분들이 MBTI를 하면 되게 다르게 나오겠죠. 우리 모임에도 저랑 똑같은 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되게 다르게 느끼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하위 것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렇게 몰랐어요. 네.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서 7번 유형의 8번 날개를 쓰시는 분이 7번 유형의 6번 날개를 쓰시는 분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그 행동이 많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이거 약간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형이 9가지예요. 순서대로 1번, 2번 순서입니다. 개혁가, 조력가, 성취자, 예술가, 사색가, 충성가, 낙천가, 지도자, 중재자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이제 낙천가 유형의 지도자 날개를 사용하고 있는 네. 키슬님은 저는 1번 유형의 2번 날개를 쓰고 있어요. 개혁가의 조력가 날개. 네. 이거 아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하거든요. 되게 본질적으로 저를 판단해줘서 원래 이런 거 그렇게 막 엄청 선호하진 않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겸사겸사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볼까요? 29세 김윤겸님, 아이고 빼도 박도 못할 7번이시군요. 매우 높음으로 7번이 자리를 하고 있고 다른 유형들의 점수와 이렇게 격차도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좀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7번 유형인데 7번 유형은 낙천가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낙천적이에요. 엔터테이너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맞아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맞아요. 네.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봐야 돼요.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확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지대넓얏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 리좀적 사고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질 들레즈라는 철학가가 주창했던 개념인데. 그 리좀이라는 식물이 넓게 퍼지는 식물이에요.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네. 그래서 넓게 생각하는 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7번 유형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능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만 깊게 파지 않고 여러 개의 문어발처럼 손을 대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자꾸 사람들한테 하나만 깊게 파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맞아요. 네. 애니어그램에서는 하나를 깊게 팔 수 있는 성격 유형이 있어요. 5번 유형 같은 분들 하나를 깊게 팔 수 있죠. 사색가였나요? 네, 맞아요. 7번 유형은 넓게 가야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7번 유형이 좀 21세기형 인간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사회가 깊게 안다고 정말 전문가로서 어딘가에 속해가지고 정말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넓고 얕게 아는 거는 21세기에선 되게 많은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하면 지대넓얏이라는 책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돼서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작했을 때 끝을 보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뒷심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모든 건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이유는 너는 7번이니까 앞으로 계속 7번처럼만 살아야 되고 너는 7번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7번으로 태어났는데 윤겸아 네가 앞으로 행복해지려면 7번 이외의 다른 것들도 발전시켜서 통합적 인간이 되어야 돼. 네. 그렇게 되면 네가 7번 유형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걸 알기 위해서 내 번호를
검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MBTI는 약간 내가 INTJ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INTJ라서 그렇고 막 INTJ라서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MBTI도 내가 INTJ가 나왔어? 그럼 나한테 이런 부분 좀 부족하다는 거네? 이런 부분 좀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접근하면 참 좋은 그쵸. 도구잖아요. 그것처럼 애니어그램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 유형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매력 있는 성격이거든요. 유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지간한 거에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이랑 있으면 참 기운이 밝다. 뭐 약간 이런 거지. 에이 뭐 그런 거 그렇게 깊게 생각해. 맞아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되게 걱정 없는 사람 같고.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사실. 네. 저 계속 떠올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질문 때문에 전에 걸 까먹어요. 그때 물어봐도 되나요? 계속 끼어드셔도 돼요. 네. 방송에 방해가 안 된다면. 1번 질문. 저는 애니어그램은 약간 기질에 관한 거고 네. 기질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제 모습이랑 그때 말씀드린 몇 년의 시간 후에 제 모습이랑 엄청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질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 어렸을 때 지금 기질이 뭐 눌려 있다거나 뭐 그런 네. 건지 딱 궁금해요. 네. 7번 유형으로 태어나도 어린 시절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번 유형은 건강해지면 5번 유형의 장점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이일 때 그 건강한 방향의 내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7번 유형으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여서 조금 차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지금의 저를 스스로 보면 전 낙천가가 맞다고 생각해요. 완전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기서 맞다고 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나 원래 그런 애구나. 약간 네. 맨날 이렇게 촬영하고 할 때 일하고 네. 하면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데 퇴근하면 전 진짜 바보처럼 살거든요. 다 사람들이 그냥 잼민이 같다는 말. 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상태에 엄청 만족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게 많고 맨날 진지한 생각만 하고 이러다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고 깨내고 하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럼 이게 제가 원래 7번이어서 쉽게 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노력의 결과인지도 궁금하고.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번호를 개발시키기도 하는데 그게 과하면 내 번호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번 유형인데 계속 한동안 8번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이랑 8번이 자꾸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난 그럼 뭐지?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애니어그램을 깊숙하게 공부하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한테도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찾아나가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는 8번의 힘이 굉장히 절실했던 1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윤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해서 7번이 높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검사를 해보고 전문가랑 또 다시 얘기를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근데 저는 개발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아무 노력 없이 7번의 삶을 살고 네, 그쵸. 이게 나구나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원래 있었던 걸 이제서야 쓸 수 있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내가 지금 몇 번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관찰해 나가고 나 공부 아까 얘기하신 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내가 정말 7번으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개발을 한 것인지 공부하는 재미도 또 있어요. 저는 제가 1번, 8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때 그걸 공부하면서 답답하긴 했지만 재미도 있었고 마지막에 나는 1번인데 8번이 너무 절실한 아이여서 8번을 개발해서 이게 저렇게 높게 나왔구나라는 거 알게 됐을 때 또 쾌감도 있었어요. 이건 누가 알려주지 못하거든요. 전문가가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스스로 알아낼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아냈을 때 너무 쾌감이 쩔었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8번 점수가 쑥 내려갔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비로소 찾고 깨달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이 이렇다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놓고 공부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데 또 몇 달 있다 해보면 조금씩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나는 또 이러네? 왜냐하면 기질은 7번 유형, 타고난 기질은 7번 유형이 맞지만 나머지 8개의 점수가 내 안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나한테 있어. 네. 우리한테는 1번부터 9번까지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가 뾰족하게 나의 기질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 적절하게 버무려서 살아갈 때 통합적인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그게 제일 이해하시면 중요하죠.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3번과 8번의 에너지는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시잖아요. 3번 3번이 유형은 뭐죠? 3번은 성취가예요. 그러니까 성취주의자. 3번도 높게 나오나요? 네, 지금 같이 높은 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아. 있는데요. 3번이 7번 다음으로 높아요. 대표니까 어쨌든 결과를 봐야 돼. 그쵸? 우리가 같이 뭐 프로젝트를 한 게 있으면 어쨌든 좋은 결과도 봐야 되고 또 남한테 보여주는 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특히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야 돼, 보여줘야 돼, 증명해야 돼라는 에너지가 그래서 높아져 있는 것 맞아요. 같고 8번 점수도 그 다음으로 높아져 있는데 CEO시니까 8번 점수가 필요하죠. 지도자거든요. 이끌어야 되고 데려가야 되고 우리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 가족들 아, 맞아요. 얘들도 다 잘 돼야 돼. 맞아요. 나만 잘 되면 안 돼. 맞아요. 그렇죠? 그런 정신이 또 필요하니까 8번 에너지도 지금 좀 높게 쓰시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낮아져 있는 점수들을 같이 보자면 제일 낮아져 있는 점수가 4번, 6번인데 이 4번, 6번 에너지들이 좀 대체로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예술가, 6번 충성. 그러니까 6번 유형은 이름이 충성가인데요. 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걱정이 많고 확신하고 싶고 그 좀 안절부절 좀 많이 하시는 강한 리더가 필요한 사람. 네, 약간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조직 안에 있을 때 조직 안에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정말 잘 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라기보다는 안에서 맞춰서 가는 그런. 아주 유능한 팔로.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 전반에 6번 유형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사회가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엄청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일로서는 6번 에너지가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6번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되냐면 고민하느라 실행을 못하고 맞아요. 너무 돌다리만 두드리다 돌다리 부셔버리고 약간 이럴 수 있는 성격. 확신하려고 돌다리 계속 두드리다 부셔버릴 수도 있고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해야 돼? 그럼 해야지. 라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셔서 6번 유형의 에너지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고 4번 유형 예술가 유형 분들은 내면으로 많이 들어가는 성격이에요. 감정의 동요도 좀 심하고 이런 것들은 CEO로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번 유형은 완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감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많이 중요하고 좀 전반적으로 샤이한 느낌의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세상과 나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들이랑 나는 좀 달라. 그런데 난 좀 막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드라마 비운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의 번호예요. 이분들도 건강하다면 당연히 좋은 특성들을 많이 보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윤겸님한테 이 점수들이 딱히 도움이 안 되기에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최적화가 잘 돼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다행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잘 맞춰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막 이런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막 4번이 높고 5번이 높고 막 이렇다 그럼 좀 힘드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모든 점수들이 다 좀 평균 이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낮다고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나한테 필요한 힘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스트레스 상황도 봤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시진 않다. 이제 7번 유형과 연관성이 있는 선으로 연결된 번호가 5번이랑 1번인데요. 7번 유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1번 유형의 단점을 따라가요. 1번이 개혁가의 단점. 네, 개혁가의 단점은 뭐냐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해. 너무 규율과 규칙이 중요해. 규율과 규칙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혁가가 규칙을 엄청 중시해요? 네, 규칙과 규율, 이 세상을 개혁하려면, 이 세상을 완벽한 곳으로 만들려면, 선, 이런 거예요. 선, 절대선, 막 이런 정의가 거. 필요하고.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유연해야 되는데, 불건강하면 내가 이걸 개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뭐 이러면 갑자기 주객이 전도되면서 뻣뻣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근데 이제 나는 7번 유형이기 때문에 1번 유형의 점수가 높으면 1번 유형의 단점을 따라가는 거예요. 1번 유형을 좋게 쓰려는 노력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경직된 사람이 되고 맞는 것 회사에서도 막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건강해지시면 5번 유형의 장점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조금 다소 산만했던 7번 유형이 5번 유형의 건강한 힘을 사용하면 좀 차분해지고 하나를 좀 진득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5번 유형의 점수가 1번 유형의 점수보다 조금 높아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가 막 되게 심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요. 만약에 다음에 혹시 검사를 하셔서 1번이 5번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프면 증상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열심히 살고 또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하면 나를 좀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잠을 적게 잔다든지 이런 게 좀 누적이 되면 1번 싹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검사에서 1번이 5번보다 싹 높게 올라왔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달렸구나. 내가 나를 좀 더 보살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 애니어그램을 증상처럼 볼 수 있는 거여서 그런 게 올라와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엄청 여유 있고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70점 되면 오케이 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기준도 높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들이 되게 잘못돼 보이고 맞아요. 과거를 돌아보게 돼. 매사 불평불만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죠. 남 탓하고. 네, 남 탓하고 맞아요. 비판을 많이 해요. 저건 틀렸는데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네. 사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대. 다 이유가 있구나. 연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수천 년 동안 딱 내려온 네. 인간학이어서. 그리고 날개 얘기를 빼먹었는데 7번이시니까 양옆에 6번, 8번이 있잖아요. 네. 네, 6번과 8번의 점수를 비교해 보니 8번이 높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7번으로서의 내가 CEO로서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8번의 에너지를 좀 더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게 혼자서 나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거 한 번으로 그러니까 심리 상담으로 치면 저는 진짜 1년치를 그런 것 같아요. 1년치 그 시행착오를 이거 하나로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사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 완전 낙천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매사 그냥 깊게 고민을 중요한 거 아니면 깊게 고민 안 하고 중요한 것만 깊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편인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시작된 게 알코올 중독이나 폭식 개선하면서 이제 자기 결핍, 공허함 이런 거를 채우는 방법 첫 단계가 나를 아는 거였다. 였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한 번씩 해보셔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였어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 심리 정신 건강을 개선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애니어그램의 되게 좋은 점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개선하려면 뭘 해야 돼? 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도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그런 게 인터넷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긴 한데요.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던 네. 나무 위키나 뭐 이런데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걸 정말 좋아하셔서 자기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두신 분도 맞아요. 계시고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만약에 내가 6번 유형이야. 그럼 6번 유형이 발달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저는 그거를 하나씩 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도 1번 유형인 걸 알았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인데 갈색 책이고 두꺼워요. 근데 왜 두껍냐면 9 유형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내 것만 찾아 읽어도 돼요. 7번이시니까 7번 파트만 들어가셔서 읽으셔도 되는데 그 책에도 7번인 내가 통합의 방향으로 가려면 뭘 하면 되는지가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숙제처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실천하고 살아도 되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1번 부분을 정말 닳도록 읽어서 읽으면서 몇 번을 읽어도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그러네? 이런 부분 이건 내 문제였는데 그게 이래서 이랬던 거야?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워크시트 그거 실천해보고 이번 주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혼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좋아졌었어요. 오늘 사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지고 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전문 강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됐던 거였고 그래서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들으셨죠? 네, 저는 진심으로 다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헤매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이 건강해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대화만 나눠봐도 너무 건강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고 고맙습니다.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을 거라서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전 이건 엄청나게 칭찬으로 말씀드려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영광입니다. 그거를 견디고 걷는 게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그러면은 건강해진 이후의 삶도 궁금해요. 아, 네.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네. 사실 저는 제 건강이 아직 갈 길이 많이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렇다고 조급하진 않은 게 굉장히 긴 시간을 극악무도하게 건강을 망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거기에 담배도 많이 폈고 완전 꼴초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 거식증이 있었으니 영양 상태 바닥인 새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인 자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고,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 절대값으로서는 아직 그 몸도 뭐 느린 대사에 장 건강도 안 좋고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엉망이에요. 9년을 이식단을 했는데도. 근데 상대값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새로 태어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 됐고, 정신적으로도 애니어그램으로 이야기를 하면 애니어그램은 정신건강의 척도를 9단계로 나눠놔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7번 유형이어도 3수준 이상의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과 7수준 이하의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1이 제일 높은 건가요? 네, 1수준, 2수준 쭉 해서 9수준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에서 3수준, 1, 2, 3수준의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 사회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전체 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같은 꼭 그렇지는 않아도 현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쵸.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도 아니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4, 5, 6 수준 사이에 있거든요. 한 90%의 인간은 4, 5, 6 수준 어딘가에 있어요. 정규 분포네요. 예, 맞아요. 정말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 나머지 7, 8, 9 수준이 또 사회에서 만나기 어려운 병적으로 아프신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신 분들, 그래서 좀 사이코 같거나 정말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 어떤 진단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 또 7, 8, 9 수준에 해당되시는데 저는 단언컨대 제가 9 수준까지 내려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9 수준이었던 제가 뭐 6 수준, 5 수준을 달성하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 최종 목표는 죽기 전에 1수준을 달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1번 유형의 김슬기로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그 값 설정값에서 최고 레벨 한번 달성해 보고 만렙. 싶다. 네, 만렙 한번 찍어 보고 싶다. 그러고 죽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거죠. 물론 1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아름답지 않은 인생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했을 때 모든 사람의 목표는 자기 안에서의 1수준에 도달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의 저는 그 3, 4수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너무 훌륭하게 잘 완성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신이 건강해지고 나서의 지금의 제 삶은 일단 아이를 낳았다는 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결혼도 출산도 전혀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애를 낳아? 무책임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떼부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음식을 자연에 가깝게 먹고 생활을 자연에 가깝게 하고 서카디안 리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서카디안 리듬을 잘 지켜서 살고 하여간 자연에 그래도 현대인 치고는 자연에 가깝게 사니까 집도 막 시골이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니까 아이가 낳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니까 자연의 섭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듯이 너 이제 할 거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가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를 해서 아이를 가졌고 너무 건강한 아기를 낳았고 기적이죠. 저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걸.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정신적인 큰 고비가 오는 게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지고 그러네. 왜냐하면 이제 모유수유하면서 애기한테 다 줘야 되고 애기가 2시간에 한 번씩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네. 나도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되고 뭐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한 번 크게 타격이 오긴 하는데 그때 또 깨닫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얘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걸 배우거든요. 아주 압축적으로. 10년 넘게 공부해도 못 배울 수도 있는 거를 이 아이를 키우는 2년 사이에 고행을 하니까. 네, 엄청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네.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한테 박 선생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비로소 정말로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조금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좀 미달이었었다고 생각하고 아기 낳고 살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인간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 힘들진 않죠. 왜냐하면 저는 또 워킹맘이라 일도 해야 되고 뭐 남편이 아기를 참 잘 돌봐주고 아이 선생님도 잘 돌봐주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겪어내야 되는 일들이고 이 성장통을 또 잘 겪고 나면 이 세상에서 더 쓰임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너무 건강해 보이지. 고맙습니다. 정신적으로. 말씀하신 것 따르면은 육체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이런 순서도 있지만 정신이 건강해지고 맞아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몸이랑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해야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먼저 다뤄보시고 어떻게 해야 정신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몸을 먼저 다뤄보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시다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잠이라도 일찍 자고 그런 사소한 것들 하다 보면 같이 이제 동반으로 성장을 하죠. 네. 무너질 때도 동반으로 무너지고 네, 맞아요. 너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키슬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되게 힘든 9단계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고 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결혼, 임신, 출산을 다 하셨잖아요. 네. 요즘 시대에서 저는 이걸 해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해보고 싶어요. 네, 해보고 싶지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직접 다 해내신 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해지고 나면 자연적인 삶이 좀 땡기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성으로서의 그거의 일부가 출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종교가 없는 유신론자인데 전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신이 어쨌든 처음에 만들어 놓은 지구의 모습이 이렇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신이 처음에 만든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종족 번식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가 복제를 해왔고 맞아요. 네. 그걸 자연적인 거라고 얘기한다면 여성은 아이를 낳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하면서 네. 임신을 준비했다가 이제 다음을 다시 기약했다가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는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네, 호르몬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임신 출산은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 자연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저도 원래는 건강하지 않게 살 때, 자연적이지 않게 살 때는 정말 임신하고 싶지 않았고 출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인 것 같았고. 그런데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하고 생활 습관을 해서 자연적인 인간이 되니까 이거는 왠지 모르게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신랑에게 우리가 한번 아이를 가져볼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저희 우주 임신하기 전에 한번 유산을 했었어요. 자연 유산을. 제가 20년 3월에 임신이 됐다가 자연 유산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직 내가 몸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마음의 준비도 덜 된 것 같아. 그래서 아기가 엄마 지금은 아니에요 하면서 저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한 시점부터 몇 개월을 굉장히 열심히 몸 관리를 좀 더 자연적으로 했어요. 서카디안 리듬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고 자야 될 시간에 자고 먹어야 될 때에 자연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스트레스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해서 일 많이 줄이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제주도에 2주 동안 가서 스쿠터 여행하고 막 이런 거를 하면서 네. 저를 좀 관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해 11월에 우주가 생겼고 우주가 뱃속에 있을 때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자연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산에도 많이 다니고 숲에도 많이 다니고 많이 걸어 다니려고 애를 쓰고 음식도 깨끗하게 먹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우주를 낳을 때 아기를 어떤 방식으로 낳을 것이냐를 고민할 때 저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 출산이었어요. 난 병원에서 낳지 않을 거야. 였거든요. 주변에서 다 경악을 했죠. 그럼 병원에서 안 나면 어디서 낳게? 알아봤죠? 조산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전문 조산사 선생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곳이 조산원이에요. 그래서 조산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조산원 자연 출산이 0.2%래요. 지금은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낳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하나도 없이 필요하면 당연히 의료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출산은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출산의 출자 나올 출자예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거고 분만의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뭔가가 개입돼서 엄마 아이를 나누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산과 분만은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출산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섭고 겁나지만 그 길로 가기로 했고 또 그 길로 가려고 굳이 또 어려운 길을 택했으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그쪽이랑 관련된 책들을 막 섭렵해서 다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연 출산으로 우주를 나왔죠. 그 이후에는 또 우주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유아식에 네. 관해서 또 공부를 네.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죠. 근데 정말 어려웠던 게 제가 건강하게 생각하는 식단과 관련된 유한식 책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해외에도 없어. 하나 쓰셔야겠는데. 쓰고 있습니다. 네, 쓰고 있고 10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마 11월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사실 우주한테 미안한 게 아무 어떤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 지식에 기대서 식단을 해서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식단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유식부터 우리나라 애기들이 이유식은 쌀 베이스거든요. 영양분은 부족한데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은 혈당 지수는 너무 높은 쌀 베이스예요. 저는 너무 의문이었던 거예요. 애기가 모유를 먹을 때 모유의 절반 이상이 지방인데 왜 아이에게 이유식을 시키면서 그게 확 줄어들까? 0에 수렴할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저희 애기한테는 그래 나는 내가 사람의 몸에 적합한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난 그렇게 먹여봐야겠다 해가지고 쌀 베이스가 아닌 지방과 단백질 베이스로 그렇다고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채소를 많이 넣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했고 우주는 진짜 건강하게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는 아기들은 다 을에 그 감기에도 걸리고 한 번씩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른이 됐을 때 건강해요. 아기일 때 아기 질병을 알아야 어른이 되면 맞아요. 건강하거든요. 자연 면역을 획득하면서 그런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는 이유는 얘가 괜찮은 건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병원에 위해서. 가죠. 약도 먹을 필요가 없었고 약을 먹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아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커왔죠. 너무나 건강하게. 일생 전반에 대한 건강 지식을 다 공부해 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촬영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먼 길 오셔가지고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고 제가 팟캐스트 했던 것 중에 구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오 정말로 영광입니다. 너무 그랬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 그냥 여유 있으실 때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이렇게 들으면서 좀 다시 되새겨봐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팀키토 맨날 말로만 듣고 아 저기 나오는 저 젊은이 대단하네라고 생각만 하다가 이 대단한 젊은이가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은 누나가 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음에 나와서 더 많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